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이 되겠죠. 네,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은 토요일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까지는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날씨도 좋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별로 없죠. 중국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영향이 크다, 한국의 영향이 크다. 그래서 한국의 뭐 자동차라든지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가장 크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그렇지 않죠. 최근 몇 년 동안 올해처럼 봄에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이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되게 맑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나들이라든지 또 자동차 운행을 좀 덜하는 면은 있는데요. 사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예. 역시 못 믿을 그런 사람들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중국이 주장했던 게 맞지 않는 게 증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처럼 봄철에 이렇게 미세먼지 없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만 아니면은 좀 그 햇빛도 쪼이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우리 삶 자체가 건물 안에 많이 안에 그 묶여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럴 때 좀 광합성도 좀 하시고요. 햇빛도 좀 쪼이시고 건강도 좋아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자, 2019년의 수익률이었었죠. 작년은 사실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도 괜찮았었고요. 또 8월도 괜찮았었는데 작년 5월, 8월 이 두 달이 지수가 급락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월, 3월 괜찮습니다. 2월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었고요. 3월부터 서서히 흐름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 4월은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고요. 만족스럽다는 게 사실은 이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또 손실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그만큼 뭐 어떤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감될 수가 있는데 손실나는 종목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손실이라고 해봐야 5% 정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4월은 좀 만족하고 있고요. 수익도 뭐 괜찮은 수익률이 이렇게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4월의 결과는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4월, 5월 올해는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일에는 잠을 많이 못 자요. 그래서 거의 뭐 새벽 2시 넘어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종목 발굴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고민도 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잠을 못 자는데요. 뭐 그만큼 제가 좀 힘든 만큼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올해 내내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해가지고 상황을 계속 좀 좋게 만들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매매했던 내역이고요. 자, 지난주 시장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가 지나갔죠. 예, 그래서 지나간 주, 지나갔기 때문에 지난주라고 불러야겠죠. 자, 보시면은 뭐 아직까지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의 결과를 놓고 보면은 시장은 끝났죠. 금요일로서 끝났으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금요일이 여기였었죠. 그래서 1914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났는데 이번 주는 1889로 끝났어요. 이게 수치상으로는 크지 않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1900대를 이탈했다는 것이죠. 1900이 100단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1900을 이탈했다는 게 주요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1899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10포인트만 반등하면 1900대 금방 회복합니다. 다만 자, 지난주 금요일에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이어가면서 강하게 뚫고 가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비슷하죠. 예, 코스닥도 결과가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요. 뭐 코스피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고점 혼조세 정도 되겠죠. 고점 찍고 나서 혼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혼조한 흐름, 여기에서 이제 계속 버틴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급락하거나 아니면은 서서히 올라가거나. 그런데 과연 여기서 얼마 정도까지 버틸지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고점에서 계속 버틴다. 단기 고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수가 꽤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30%가 넘게 반등이 나왔고 40% 가까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충분히 반등은 나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고점이라고 봐도 무난하죠.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크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약하다, 뭐 좋지 못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요.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흐름이 굉장히 불안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화요일에 급락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 이게 갑자기 돌면서 북한의 어떤 체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뭐 작년부터 또 김여정 동생이죠. 김여정이 어떤 그 유사시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좀 불안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죠. 다만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그 조짐이 많이 보여요. 특히 중국에서 뭐 의료진이라든지 그 어떤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북한의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겉모습을 보기에도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워낙 또 그 살이 많이 쪘었어요. 살이 많이 쪄가지고 혈관이나 이쪽 계통으로 좋지 못하죠. 그리고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그렇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역시 또 혈관 쪽이 좋지 못해가지고 사망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예, 어쨌든 뭐 사람이 또 아프고 그렇다 하면은 좋은 얘기는 아니죠.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북한에 뭔가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한국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북한 체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참 중요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한 변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한국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도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주에 보면은 시장이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코스피 수급을 보면은 뭐 이번 주에는 연기금도 매도를 막판에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연기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추세적인 건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20조 넘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흐름 자체가 이번 주엔 좋지 못했어요. 물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크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시장을 이 흐름을 바꿀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 요인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코스피를 매도하는 흐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해외 증시죠. 결국은 이번 주 흐름도 해외 증시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 보시면은 자 코스피 지수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 뭐 좋지 못했지 않습니까? 월요일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었고요. 그런데 해외 증시도 별로 좋지 못했었어요. 해외 증시도 미국이 월요일 날 좀 하락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도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한국이 정상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가장 중요해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한국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미국의 흐름을 따라간다. 단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은 전혀 추세가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가가 자 2020년 2월 12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18년 1월 29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괴리감이에요. 이 정도 차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상승할 만한 그럴 일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이 반등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약해요. 코스피하고 그냥 대충 비교해도 약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저점에서부터 22%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고점까지. 그런데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36% 정도 반등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삼성전자가 원래는 지수가 이 정도 반등하면 삼성전자가 뭐 한 40% 정도 반등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거의 그 정석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오히려 반대가 됐어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했었다고 하면 훨씬 더 강했겠죠. 그래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가더라도 삼성전자로 인해서 좀 더 크게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하락할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약할 가능성이 높죠. 삼성전자가 왜 좋지 못하냐 그걸 생각을 하면은요, 1월부터 현재까지 자 1월부터 어딥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뭐 저점이 이 정도까지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짧은 기간 1월부터 지금 5월 4월 그러니까 넉 달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삼성전자만 7조 4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던지겠습니까? 네, 지수에다 잘못 표시를 했네요. 네, 삼성전자를 여기에서부터 자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7조 원 정도를 던졌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다 던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특히 삼성전자를 이 정도로 매도를 한다는 건 역시 추세적으로 시장이 반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도 맞겠죠. 정말 크게 빠진다고 하면 그때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가 여기 저점을 다시 이탈한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할 것 같지 않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계속 반등할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지수도 반등하기 어렵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역시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반등을 했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가기 어렵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 그랬을 경우엔 따라갈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반등이 나오는 게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제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유가가 반등을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건 했어요. 참 좋습니다. 미국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겠죠. 이란 함정에 그냥 쏴버려라 여차하면은
까불면 싸버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발언을 하면서 유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했어요. 긴장감이 고조됐다고 해서. 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지수가 조금 반등을 했지 뭐 큰 건 없습니다. 사실 유가가 엄청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그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거 좀 이날은 좀 오버했었죠. 예, 선물 세력의 영향이 컸는데요. 어쨌든 가더라도 뭐 고점을 뚫고 계속 갈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은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역시 미국도 계속 가기가 버거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가면은 한국이 결국은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미국을 좀 관찰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미국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미국이 자 이렇게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한국도 뭐 꾸역꾸역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은 갑자기 더 크게 빠질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역시 한국은 미국보다 현재 약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미국이 계속 갈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결국은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 변수까지 발생을 했어요. 사실 그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뭐 마이너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다 마이너스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자, 그러면은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과연 뭐에서 이런 것들을 메울 수가 있느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없다는 거죠.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뭐 경기를 회복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국민들한테 뭐 1인당 얼마씩 준다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겠습니까? 내수 활성화가 일정 부분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게 그 현금으로도 지급이 되지만은 뭐 지역마다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그 마치 공짜 돈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한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추세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뭐 그 1인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한 가구당 2,000만원, 3,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그래봐야 100만원,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히 자영업자들은 본인들이 손해보는 그 금액의 거의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결국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고요. 그리고 대외 여건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무역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저효과가 나올 수는 있겠죠. 올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내년에 좀 좋아 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국의 어떤 사이클상 내년도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워낙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또 벌써부터 학교 개학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일상생활을 하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을 하고 얼마 안 지나 가지고 정부에서 그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일상생활을 하시라 그랬다가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깝게 싱가포르나 이런 데도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흐름을 봤을 때는 빨리 일상생활을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섣불리 그렇게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길어지면은 엄청나게 타격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게 종식이 될 때까지 이걸 최대한
일상생활을 뭐 하지 못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좀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정부에서 잘 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최대한 완전히 좀 종식이 되고 특히 치료제가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치료제가 나오면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백신이 나오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코로나 이게 뭐 갑자기 변수 같습니다만은 한국은 그 이전에도 안 좋았어요. 흐름 자체가 안 좋은 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으니까 더욱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국의 경기 하강을 더 부추기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요. 시간이 가면서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게 봤을 때는 좋지 못하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 얘기하는 거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갑자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생각지도 못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은 반등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1900선을 회복할 수 있겠죠. 다만 뚫고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를 뭐 뚫고 고점을 뚫는다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나.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니까 또 월요일에도 뭐 선물이라든지 또 월요일 밤의 결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냥 곧바로 또 꺾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고점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고요. 지금 한국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시 저 글로벌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각자 나라의 어떤 상황만 보면 됩니다만 한국은 지금 북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또 확 뭐 장중이든지 아니면은 또 며칠 흐름이라든지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크게 무리할 상황은 아니고요.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뚫는다기보다는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자, 웬만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다만 1900선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장중의 흐름을 관찰을 해야 되고요. 역시 지금은 크게 가지 못하고 그냥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리뷰입니다.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도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DGC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번 주에 흐름이 괜찮죠. 그리고 뭐 적당히 반등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가면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조정받으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적당히 이 정도 오면 뭐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이번 주에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11,600원에 추천을 했다가 화요일에 매도를 했어요. 플러스 35% 수익되고 던졌는데요. 조정받으면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가질 생각이고요. 움직임이 괜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엠벤처 투자입니다. 이 종목은 엄청나게 빠졌죠. 거래가 계속 정지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였어요. 2018년부터 계속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자, 이게 거래가 재개되는 게 호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됐는데 다행이죠. 거래가 재개된 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불과 두세 달 전, 뭐 한 넉 달 전, 6개월 정도까지도 괜찮아요.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됐어요. 그러면은 주가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지만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2년 넘게 여기가 거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냥 뭐 금방 풀리겠지 뭐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 또 무모하게 매수했다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2년 이상 자금이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쏟아진다는 것이죠. 하락하는 게 당연하고요. 다만 이 종목은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이어졌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다만 무리하게 뭐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소액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점을 확인을 하자. 그건 옆으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 정도로만 대응해도 충분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지수가 계속 간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방을 공략하자. 지금은 뭐 장중 단타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상방이나 하방이나, 다만 지금은 하방 공략이 포인트예요. 지수가 특히 뭐 월요일 정도의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한번 또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 공략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밀리면은요, 뭐 단기로 짧게 보는 것보다는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밀리면은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끌고 가보자. 그게 지금 포인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순환매 하자. 최근에 이제 테마주가 코로나 테마에서 또 전기차, 수소차, 뭐 그리고 북한 대북 관련한 방위산업, 그리고 또 경협 다양하게 돌려놨습니까? 그래서 테마주가 순환매 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찰을 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은 그 테마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한 번씩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움직임이 한 번씩 나왔었던 그 종목들에 대해서 조정을 받으면 접근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테마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만큼 매매하기는 좋아졌어요. 이제는 뭐 조정받은 종목만 찾아가지고 가격 설정만 잘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응해 보시는 게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주 관심 종목은 뭐 국제약품, 그리고 또 마크로젠, 예, 그리고 CU 메디칼, 뭐 이런 종목 정도 좀 관찰을 해보시고 크게 빠지지 않으면은 단기 매매 정도 해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한 대응만 아니면은 뭐 충분히 그 정도 대응 가능하니까 적당히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2020년 4월 26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봉천생의 시장 점검,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2020년 4월 26일 봉천생의 시장 점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